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5년 후 강원도의 모습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5년 후의 강원도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허소영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상화입니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미래 청사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강원도 관련 많은 약속을 내놨는데요. 저희들이 이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공약들은 비슷하지만 다소 차이가 나는 공약들이 있고요. 또 어떤 공약들은 후보들만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독특한 공약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슷하지만 차이 나는 공약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강원도 특별자치도 공약, 이 세 후보 모두 제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순으로 강원도 특별자치도 방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특별함이 그 이해와 공감도가 높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 즉 접경지대라고 하는 안보 희생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놀랐던 것이 윤석열 후보께서 엊그제 원주 방문하시면서 첫 유세에서 이 평화특별자치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평화특별자치도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이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평화가 낡은 것이면 전쟁이나 뭐 이런 것이 진보고 첨단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좀 유감이고 평화 없이 어떻게 그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경제 성장이 따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가 안보 희생을 감당하면서 평화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한 사회의 이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평화특별자치도의 기본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방송을 듣지 못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는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법안 내용을 잘 검토를 하시고 좀 다듬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평화특별자치도하고 우리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경제특별자치도하고 유사한 점은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앞세운 남북 교류 사업보다는 규제 개혁, 경제 산업 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우리 국민의힘의 특별자치도가 더 강원 도민들께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강원도 공약 1번으로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킬 혁신적 규제 개혁을 실시할 것을 또 약속을 하고 강원도에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넓은 땅에 비해 군사 환경, 농업, 산림 부분에 규제로 묶여 있어서 기업도 적고 또 공장도 많이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자체에 폭넓은 좀 자치권을 보장하는 경제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규제 개혁과 경제산업 정책의 권한을 강원도에 과감하게 좀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경제특별자치도의 구상입니다. 네.
일단 강원도 지리적 특성과 군사 접경 지역 어떤 그런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녹색 평화 경제 특별 자치도로 강원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임기 내에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구성은 뭐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설립과 국무총리실의 추진기구를 설치해서 강원 녹색 평화 경제 특별 자치도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부터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예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률 제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라는 기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치도가 될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좀 문제가 될 텐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도 좀 많은 수준이고 재정 자립도가 2021년 기준으로 25%가 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재정 자립도가 마련될 때까지 국가 이제 기반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고요. 또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이제 세금 권한과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다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같은 이제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특별자치도의 어떤 능력을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과 의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강원도가 워낙 지역도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기초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하되 다만 좀 다양성을 더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나는 두 번째 공약, 바로 강원도 SOC 공약입니다. 교통망 확충 등 이 SOC 공약을 세 후보 모두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세 후보의 공약들 어떠한 내용이고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순입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1번 공약이 경제특별자치도의 혁신적 규제 개혁이고요. 제2번 공약이 바로 강원형 고속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급이 수요를 견인한다는 기조하에 강원도 교통 SOC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우리나라 자동차가 거의 없었는데 누가 저 고속도로를 쓰겠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고속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자동차도 늘어나고 자동차 산업이 더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에서 강원도 교통망을 깔면 수요가 없고 또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또 예상이 되지만 막상 교통망이 만들어지면 강원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관광 자원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삼척 태백 정선 영월 동서 고속도로를 양방향 동시에 착공한다고 또 발표를 하셨고요. 또 속초 고성 영동 북부 고속도로 건설과 속초 춘천 동서고속철도 이제 조기 완공을 때 발표를 또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과감하게 고속도로 철도 SOC 공약도 내걸어서 계속 잘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그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동해에 이제 있는 민장의 시설에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인해서 동해항을 환동해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에 연결되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자원 활용도를 또 극대화해가지고 강원도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강원도 영동 지역을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및 동북아 물류협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정의당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제 가장 불편함이 무엇이냐 이랬으면 교통 접근성을 얘기했고요. 또 여러 개 17개 시군 각 지자체에서는 경제 효과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공약은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다든가 좀 미흡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도로망 확충
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성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통해 4조 원대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원주 연결선, 강릉 삼척고속철도, 또 동해 신항선 철도, 용문 홍천 광역철도 등은 건설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고요. 또 철원 북부 권역의 광역교통망과 동해선 철도 복선화 및 신금강선 철도 사업 추진으로 교통 접근성을 확보해서 이동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관광 수요의 확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 이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강원도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이 9개 도 중에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번번이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타성 면에서 강원도만의 조건을 고려한 기준을 좀 완화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도로 확충 문제도 해결을 하겠고요. 또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해서 강릉 동해를 거점으로 물류 거점 센터를 확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해항이나 묵호항 같은 경우는 이 저반 능력이 좀 부족해서 화물 선박 같은 경우는 채선율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화물 수송이나 운반, 또 물류 하차, 또 보관 이런 부분까지 물류 시설을 확충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거점 도시로 만들고 또 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까지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교통망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만큼 이제 거기가 막혀 있고 좀 뚫려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 이재명 후보의 강원도 교통망 구상의 기본은 국가균형 발전과 남북 평화 경제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철도의 방향이 좀 이렇게 그 종축으로 이제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집권 과정에서 강원도는 강릉 제진 그리고 제2경춘국도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경제성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도자의 정책적 의지로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에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계획도 또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수조 원 단위가 투입이 되는 SOC가 3건이나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강원도가 얻어낸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동서고속화철도 그리고 동해 북부선철도 그리고 뭐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그 홍천, 용문간 철도 등 철도 노선과 그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그리고 제2경춘국도 건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 그런 다짐하고 가셨고 또 평화시대를 대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천에서 원주, 강릉으로 이어진 강호축의 철도 그리고 영월, 태백, 삼척 고속도로, 속초, 고성, 도계 고속도로, 춘천, 철원, 중앙고속도로 등 중간중간 단절되어 있었던 도로를 이어서 강원도 내 교통 인프라를 말 그대로 촘촘한 망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원도가 곧 교통의 오지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의 기반은 어떤 평화를 기초로 해서 남북 경제를 좀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정부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종종 강조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정책에는 큰 차이는 없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의지더라라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봐왔던 그의 추진력과 약속을 지키는 힘이 지금 한 이 모든 약속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비슷하지만 차이가 나는 공약 3번째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공약인데요. 이번에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 녹색평화경제특별자치도에 맞춰서 평화거점과 녹색치유관광 도시를 목표로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강원도를 통해서 북한의 원산, 금강산 관광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거고요. 강릉 제진 원산을 거쳐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연결되는 강원도가 유럽행 고속열차의 거점이 되도록 실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녹색치유관광 도시를 목표로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군별 핵심 관광 사업
요구 조사를 통해서 청정 자연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투자해 강원도의 산과 바다를 누릴 수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이나 캠핑 등 중소형 방문 관광지 발굴과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규모 레저 복합의 관광 시설 중심에서 소도시 중심의 테마 여행이나 자연 친화적 소규모 야외 활동을 이어가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한 좀 관광 정책을 세웠고요. 또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DMZ 평화생태공원을 조성을 해서 또 DMZ 같은 경우는 생태 보전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위적인 개발이 필요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녹색 치유에 맞게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고, 또 오랜 논란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면 백지화 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드렸고요. 대신에 이분들이 이제 경제성 또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유로 계속 관광 산업 활성화를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동해안과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바다와 산을 활용한 순례길을 조성을 해서 그 순례길을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예. 네, 저희 이재명 후보는 무엇보다 지금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읽고 강원도가 지닌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 산악, 내륙 관광의 육성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강원도 관광이 사계절 내내 가능하고, 또 다양한 레저와 체험, 힐링과 그 치유가 같은 말이네요. 힐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광으로 발전시킬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그 동해안 관광 공동 특구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능한 한 이거는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구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강원도를 종합적인 레저 휴양 관광지로 성장시키고, 특히 강원도 면적의 82%가 산지잖아요. 여기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해서 산림 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서 산악관광 특례 법제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중에서 춘천의 경우는 호수가 유명한데요. 이 호수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원을 조성해서 관광 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특히 여기에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 경험을 한 것 중에 재택이나 원격급부로 일하는 것이 좀 가능해졌다. 그래서 관광 불경기 시대에도 우리 강원도가 각광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해서 그 약간 정의당하고 비슷한데 한 4.5일 정도는 직장인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리고 주말인 한 3일 정도는 일과 휴일이 있는 강원도에서 보내도록 하는 하이브리드형 거주 여건을 확보하는 이른바 K-워케이션의 성지로 우리 강원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공약 5번째가 오색 케이블카 건설 등 5대 거점별 관광 테마별로 글로벌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천혜의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지가 이곳저곳에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관광 산업에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관광 테마를 개발해서 주변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 코스처럼 묶어서 다른 산업과 연계 발전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춘천 호수권은 호수 관광형 컨셉으로 소양강댐, 의암댐, 평화이댐 등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 호수를 연결하는 호수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요. 환동해안권은 해양 자원형 컨셉으로 설악산과 동해 바다 등을 활용한 해양 자원형 국제관광도시벨트 조성을 추진을 하고, 특히 우리 강원도의 수건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조속히 건립할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폐광지역권은 도시 재상형 컨셉으로 강원랜드와 수많은 스키장, 탄광체험 등을 활용해서 삼척, 태백, 정선, 영월의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 접경지역은 생태 안보형 컨셉으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의 생태, 환경, 안보, 관광 컨텐츠를 중심으로 관광 벨트를 이제 추진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권은 올림픽 유산형 컨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제관광도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양양국제공항은 인바운드 시험공항을 조성을 하고 국제크루즈항 조성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삼각 호수를 잇는 국제 캠핑장을 조성을 하고 설악 오색 케이블카와 백두대간 생태자원을 연결하는 올레길을 조성으로 백두대간을 스위스 같은 아름다운 친환경적 관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공약은요, 역시나 비슷한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그 공약 네 번째가 바로 에너지 산업 내지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순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예, 세계적으로 탈탄소 추세에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되었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석탄 기반 산업이 남아있는 강원도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의 어떤 기층적인 저항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전환시킬 것인가가 우리 과제가 될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부친은 삼척 동해광업소의 광부를 일하셨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아까 다들 보니까 강원도에 애착이 없는 후보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연이든지 다 있는 것 같고요. 도내 거의 모든 광업소가 폐광을 앞두고 있어서 강원도가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환,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약속을 한 것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수소, 풍력, 바이오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강원도를 그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해바다의 풍부한 풍량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그린 수소 연구 및 생산 단지를 더 촘촘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액화 수소의 저장 및 운송을 집중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수소 경제 생태계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최근 태백이 산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목재와 그 미이용 산림 자원을 활용한 그린 수소 전환 그 클러스터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한 클라즈마 청정 수소 클러스터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그 에너지 그 거점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강원도가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원천이었었던 것처럼 그린 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메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네, 윤석열 후보의 강원도 7대 공약 중 하나가 강원도 탄소 중립 특구 조성입니다. 이 공약은 이제 저희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 미래연구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택 공약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가 우리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기본 생각입니다. 청정 자연과 천혜 이제 자연 경관 그리고 수도권의 이제 배후지라는 장점까지 갖춘 우리 강원도가 탄소 중립의 자연 조건을 갖춘 국내 이제 최적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자원 경영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특구 조성, 또 관련 기업 클러스터 조성과 세제 지원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 유치 환경 조성을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의 울창한 산림자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강원도 땅의 대부분을 옥죄고 있는 산림도 규제를 좀 해소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과 또 공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이제 마련하고 여기에 이제 집중적인 그 투자를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차기 도지사께서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이 탄소 중립 특구만큼은 우리 강원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욱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강원도 역시 새 당과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특구로 지정하고요.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설립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강릉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저희는 조기 폐쇄
백지화를 하겠고요. 신규 건설은 백지화를 하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과 산림 훼손에 주범이 되는 초고압 송정탑 건설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이고요. 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자립형 에너지로 전환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태양광 무상 공급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의 개간식 태양광이 아니라 고속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와 건물, 옥상, 지붕 등을 활용을 하겠고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래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에 2003년부터 매년 4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전환 투자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태양광 판넬에 대한 문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빌딩 벽과 유리에 설치가 가능한 방막형 태양전지 상용화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 동해안의 바다와 해풍, 바람을 사용을 해서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이 가능하면 일단 심해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소될 수 있고요. 또 양양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풍력 발전소에 대한 경제성 문제, 그다음에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이런 것도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는 후보들의 공약 5번째, 이번에는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약속들입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강원도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여와 희생의 지역이 이제 폐광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강원도의 이제 위대한 기여와 희생에 보답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생각인데요. 여기서 특히 강원도 폐광 지역의 기여를 이제 빼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폐광 지역에서 공급한 철, 석탄, 시멘트 등 천연 자원이 있었기에 7, 80년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탄 산업 능력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산업 구조와 환경의 또 변화, 그리고 부당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폐광 지역이 심각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폐광 지역 특별법이 이제 시효가 연장되는 이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폐광 지역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제 성장 동력을 새로 이제 마련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폐광 지역을 복합 문화 관광 레저 지구로 완전히 이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에 온 가족이 1년 4계절 즐길 수 있는 복합 레저 리조트를 키우고 규모도 좀 더 확충하고, 또 폐광 지역 내 내국인 이제 면세점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을 좀 늘리겠다는 이제 약속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폐광 지역을 위해서 독일과 영국의 선례를 참고한 유럽식 도시 재생을 위한 폐광 지역 경제 개발 종합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을 해서 폐광 지역을 문화 예술 관광 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예, 저희는 좀 현안 중심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 폐광 지역은 기존에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시범 사업들도 실시하고요. 하지만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저희는 교통 접근성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 계획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좀 집중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 계획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현안인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 협조나 하이원 추출파크 활성화 방안, 또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개선, 또 진폐재해자 피해자 정밀검진 진단수당 현실화 등의 현안 문제에 바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녹색치유 관광 도시 정책에 맞춰서 도시 재생이 가능한 문화예술, 스포츠, 콘텐츠 개발로 지역 주민이 직접 생산하고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강산 피해 지역 노동자 진폐 장애 판정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입장을 같은 목소리로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 내 진폐증 피해자만 한 4,3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노동의 대가, 한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희생하신 이런 부분들을 단지 그냥 경제성 예산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끝까지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 약속 들어봅시다. 네. 예. 뭐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좀 대동소이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폐광 지역이 처한 문제 진단이 거의 비슷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좀 관광 산업과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더욱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곳 중에 곳이 바로 폐광 지역과 접경 지역이다라고 꼽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폐광 지역에 탄광이 더 빠르게 그 폐광 속도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 대응책으로서 탄광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총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카지노 중심의 강원랜드를 고품질적인 어떤 문화 공연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 접목해서 문화관광 컨텐츠 산업과 병행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의 자립 기반을 좀 더 탄탄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새 후보들의 약속이 비슷하지만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 새 후보들의 각각의 개별적인 독특한 공약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일단 먼저 얘기를 예. 할까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해서 되게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정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희생 중에 아주 더 특별한 것, 그리고 강원도의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게 바로 접경지역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국방 구상이면서 접경지역 활성화 공약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통선을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된 건데요. 특별한 희생과 함께 떠오르는 곳이고, 이 보상도 좀 더 우선돼야 되는데, 먼저 민간인 통제 구역을 절반으로 축소를 해서 지역사회 고통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통선은 현재 GOP 철책선으로부터 넓게는 10km 지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우리 군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통제된 지역부터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키고 주민들의 그 삶의 터전을 동시에 넓혀가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뢰지대를 조속히 없애겠다. 사고가 빈발한 한강병 지뢰는 모두 제거를 하겠고요. 사고 발생 시 책임 규명과 지원 대책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군 주둔 부대가 그 해당 지역 내에 접경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안정적인 계약 지원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되었던 군 납품, 식품 급식 납품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 맞춰서 가져가겠습니다. 요즘 또 문제되고 있는 군 사격장 주변의 소음 문제도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요. 군 시설을 민관과 공유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상생을 실현하고 군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국방 연구 개발 시설, 장비 등을 산하경 공유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먼저 했을 때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이제 농업인 농임업 수산업에 대한 우리 실현 공약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허세영 대표께서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에 말씀하셔갖고 제가 남북관계와 안보 공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제 최무선 도정에서 평화가 경제라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통한 평화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누가 평화를 깨뜨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모든 강원도민들께서 북한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또 새해 들어서 이제 북한이 1월에만 7번이나 이제 미사일 도발을 이제 벌였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최문순 도정은 이제 강원 동계 청소년 그 올림픽을 남북 그 공동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6.25 전쟁이 저는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을 기르면서 70년 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기조하에 튼튼한 이제 안보와 강력한 이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제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원도를 이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또 강력한 이제 그 안보가 튼튼해야지만 강력한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정의당은 전국민 4일째 실현으로 강원도 방문 관광객 2억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런 만큼 개인의 여가 생일이 중요해지는 만큼 하루 더 주어진 휴일로 사시사철 관광이 가능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정책이고요. 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국민이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통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 있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3단계 로드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요. 그다음 2024년도에는 교대제 근무나 야간 근무자,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또 산재 또 고위험 유발 사업장 등에서 시범적 사업 실시를 하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2025년에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과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인데요. 관광업 특성상 고용과 소득 불안에 취약한 비정규직의 노동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강원도 현안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최소 주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보장하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와 평등수당을 도입을 통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기준을 지키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춘천의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경제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지만 현재 그 레고랜드의 채용 계획을 보면 채용 인원의 한 85%인 1,200명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주 4일제 신노동법을 통해서 강원도의 인구 유입과 또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차별화 공약 나오니까 역시 각 후보들의 의견도 좀 다르시고 또 그걸 대변하시는 우리 세 분 이 출연자분들도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들의 차별화된 공약 하나만 들을 수가 없어서 또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론 중에 탄소 중립 특구 공약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실현이 강원도 지역 경제의 이제 새로운 기회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우리 농림어업에 이제 위협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림수산업이 산업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의 농업 체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부가 가치 농림수산업 실현을 강원도 공약 7번으로 이제 내걸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 농산물 재배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북상하면서 우리 강원도 땅에서 농사를 할 수 없는 품종과 작물을 이제 새로 개발하거나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수산업의 경우에는 동해 바다가 수온이 바뀌면서 동해안의 명태와 오징어 등 어종의 생산량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새로운 생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기반 조성이 이제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를 위해서 농림수산업 연구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요. 신품종 생산 유통 인프라 지원과 수출 마케팅 센터도 이제 설치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또 조성 등도 추가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농어민들이 고소득 품종을 많이 또 좀 개발을 해서 생산량을 더 확대하고 생산력을 더 키우고 더 많이 팔아서 소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정의당. 네. 정의당이죠. 예, 기후 위기 속에 생태 농산 어업으로의 녹색 대전환으로 농산어촌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매년 강원도민들이 이제 폭우, 폭염, 산불로 인해서 재난재해를 겪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농작물의 공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가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2019년 기준 45.8%밖에 되지 않고요. 곡물 자급률을 제외하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농어업의 중장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먼저 그래서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3%에서 5%로 확충하고 유기농 등 생태 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와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50% 감축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직불금으로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겠다는 정책이고요.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 체계를 통해서 생산된 에너지로 농업 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들은 또 판매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어민 기본 소득 매월 30만 원 지급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 보장 정책으로 농가 소득 보장과 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간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네. 앞서서 좀 차별화된 전략들을 먼저 다 이렇게 주제를 선점하셔서 그거를 비껴가다 보니까 네. 저희는 조금 더 겹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북 공동 협력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동해와 DMZ 남북 공동 국제 관광 특구를 조성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강원도 관광의 한 축은 평화 관광입니다. 남북 관계가 복원되면 남북 공동 관광 특구를 조성하고 여기에 속초 크루즈 그리고 양양 국제공항이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어줄 것이고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원산, 금강산, 고성, 강릉에 이르는 관광 특구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는 DMZ 평화 생태 관광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남과 북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인 대북 정책으로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전에 지사로 계셨던 곳이 경기도잖아요. 네. 똑같이 접경지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 절실함으로 이제 강원도의 DMZ 문제도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출연자분들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강원도 약속 살펴봤습니다. 다른 점도 있었고 또 비슷해 보이지만 살펴보니까 차이 나는 점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후보의 약속이 더 나은 강원도의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시사반장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